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평범한 감자가 두 나라 사이의 관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그냥 감자입니다. 기본 식재료에 불과하지만 지금은 그 자체로 훨씬 더 깊은 갈등의 온도계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급 기술 제품이나 수십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감자가 보여주는 것은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무역, 정치, 사회적 균열입니다.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길고 평화로운 국경을 따라 예측 가능하게 오가던 무역 흐름이 전쟁도 아니고 기후 위기도 아니며 팬데믹도 아닌 이유로 막혀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단 하나, 선거 전략에 따라 내세워진 슬로건과 함께 발표된 일방적 조치. 바로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35%의 관세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간 모범적 모델로 여겨졌던 경제관계의 중심에 설치된 시한폭탄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머는 이미 작동 중입니다. 이 관세는 금요일부터 발효되는데 몬트리올과 오타와의 기업 회의실에서는 벌써 그날을 급소가 잘리는 날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정부 간 분쟁이 아닙니다. 신뢰 자체의 재구성입니다. 숫자는 겉모습일 뿐입니다. 2025년 첫 석 달 동안 국경을 넘지 못한 감자가 14만 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0% 이상 급감한 수치입니다. 이 단순한 수치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 위축, 그리고 불신입니다. 몬트리올의 한 경제 분석 기관은 급진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캐나다가 모든 관세를 그냥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보복의 게임을 그만두고 일방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자는 제안입니다. 평상시였다면 비현실적이고 정치적 자살 행위로 보였을 제안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점점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날카롭습니다. 미국이 부과한 관세는 수출업자만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소비자에게 은밀하게 부담되는 세금입니다. 한 연구원이 정의한 대로 이것은 트럼프 세금입니다. 생산 사슬을 타고 흘러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 위에 떨어지는 무형의 부담입니다.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미국은 자국 생산자를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은 미국 소비자를 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호의 대가는 비용 상승, 선택지 축소, 품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기 전에 무너지는 기반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감자는 단지 퍼즐의 첫 조각일 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무역은 간단한 원칙에 의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상호 신뢰, 생산 보완성, 그리고 유리한 지리 조건, 장벽도 소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관세가 다가오면서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려 안간힘을 씁니다. 계약은 보류되고 보호주의의 소음이 마치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며 정당하다는 듯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정당한 걸까요? 캐나다 농민들은 세대에 걸쳐 남쪽으로 수확물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공급망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생산 구조 전체를 재구성할 것인가? 이건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작물 계획, 농촌 지역 고용, 가족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현실입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믿어온 이들에게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현재조차 무너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더 뼈아픈 사실은 이 단절이 명확히 선언된 적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무역 전쟁 선포도 없었고 외교적 경고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전체 생산 시스템의 혼란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는 개방된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침식입니다. 세대를 거쳐 구축된 경제 통합의 논리가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대형 식품 가공 회사들은 지금 비상사태에 들어갔습니다.
수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는 데 드는 비용이 35%까지 오르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경쟁력입니다. 그 다음은 안정성,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한 신뢰입니다. 단순히 계약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잃는 겁니다. 상업 세계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곧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자리를 빼앗기면 다시 돌아가는 일은 마치 잠긴 문을 열쇠 없이 열려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 조치를 필요한 조정이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한 복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현대 공급망이 얼마나 상호 의존적인지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줄을 당기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시카고의 식당이나 미니애폴리스의 슈퍼마켓에서 지불하는 가격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결정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현실은 해고, 폐쇄, 불안정입니다. 누구도 더 비싼 값에 더 적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예측 가능성, 다자주의, 협력을 중심으로 외교를 펼쳐온 캐나다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이웃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견고했던 동맹은 이제 지뢰밭처럼 느껴집니다. 어디서든 발을 잘못 디디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공포는 물질적 피해가 아니라 관계 자체가 내부에서부터 부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흥적인 판단, 힘에 대한 집착, 대화 대신 위협이 자리 잡는 현실이 더 두려운 이유입니다. 2차 분기부터 무언가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상 숫자들은 기술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140만 톤이 넘는 감자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마치 경제의 호흡기 일부가 붕괴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명한 반가소에는 없었습니다. 오타와의 극적인 발표도 공식적인 금수 조치도 없었습니다. 단지 계약이 점점 사라지고 트럭이 줄어들고 송장이 사라졌습니다. 유기적이고 방어적인 수축. 마치 믿음을 가졌던 누군가가 이제는 단순히 믿음을 거둔 것처럼. 그리고 그 누군가는 현실 속 수천 명의 사람들입니다. 뉴브런즈윅 시골에 사는 56살의 모린처럼 그녀의 가족은 3대째 감자를 재배해왔습니다. 3월, 그녀는 늘 전량을 사가던 가공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짧은 통화였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단지 시장 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계약 축소라는 통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계약의 종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방식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 일요일, 남편과 함께 베란다에 앉아 아직 푸른 들판을 바라보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감자를 덜 심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 말은 단순한 실용적 제안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에 대한 느린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모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엘버타의 62세 농부는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냉장 창고 2곳을 껐다고 말했습니다. 고장이 아니라 물량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창고에 들어가 멈춘 압축기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농장의 심장이 느리게 뛰는 걸 듣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농장이 내게 적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자연이 아닌 멀리 떨어진 정치 지도자들의 결정에 의한 강제된 적응. 그들은 감자밭을 한 번도 밟아본 적 없지만 그 생산과 시기를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훨씬 더 큰 이동의 작은 조각들입니다. 맥케인과 캐번디시 같은 가공 기업들은 원재료 주문을 줄였습니다. 그 결정은 들판에서 접시까지 이어지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계약이 줄면 파종도 줄고 수확도 줄며 트럭 운전사, 포장 작업자, 냉장실 관리자, 그리고 농기계 정비공까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미 정비소에는 수요 감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30에서 65 사이이고 대도시나 준도시 지역에 산다면 이미 이 여파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늘 가던 식당에서 시키던 정식 메뉴 가격이 올랐습니다. 감자튀김 양이 줄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더 이상 예전만큼 실속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전반적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점차적인 공급 붕괴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평범했던 품목들의 부족과 가격 인상입니다.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에 홀로 사는 64살 여성, 월 소득은 겨우 $1,000를 조금 넘습니다. 그녀는 항상 캐나다산 감자를 샀습니다. 더 저렴하고 더 오래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월 50파운드 한 자루의 가격이 $22에서 거의 $30로 뛰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산으로 바꾸려 했지만 맛도 식감도 같지 않았습니다. 비록 혼자 먹지만 음식은 늘 정성껏 준비합니다. 고소한 감자 수프, 생선 옆에 놓을 부드러운 으깬 감자, 일상의 소중한 의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재료의 가격이 이처럼 오르면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위안의 상실이자 주방 문틈으로 들어온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진짜 균열의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무역 정책이 더 이상 외교관들 사이의 게임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품위를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의 단순한 의식에 직접 침입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불안한 점은 아무도 선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에 감자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어떤 차단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국경에서 트럭을 막거나 세관원이 화물을 검사하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단지 수축 보이지 않는 손이 브레이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미국 관세의 영향을 예상한 기업들이 아예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농부들은 마지막에 대금을 받게 될 걸 알기에 파종 자체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력하고 정밀하게 흐르던 공급 사슬은 점차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비가 오지 않아 천천히 말라가는 강처럼 소란도 비극도 없이,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속도로, 이처럼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는 단순한 양국 간의 무역 수지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견고했던 관계에 영원히 흔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엔 단 하나의 고통스러운 질문이 맴돕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길을 잃은 걸까? 그 해답의 일부분은 결정을 내리는 이들의 손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힘, 보호, 주권이라는 내러티브를 앞세우지만 실상 그 뒤에서는 무역을 정치적 협박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예를 들어 관세를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우방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일은 그의 전략이지 모순이 아닙니다. 반면 시진핑은 훨씬 치밀한 접근을 선호합니다. 장기적 경제 의존을 협력인 동시에 덫으로 만드는 협정들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이해하는 일은 오늘날 세계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역사적 일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인물들의 성장기부터 권력의 중심까지를 조망하는 특별 이북을 제작했습니다. 그들의 집착, 공포, 통제 전략,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모순까지 모두 파헤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이들의 심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계의 방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기술적 문제처럼 보이던 사안이 인간적인 문제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는 소규모 농민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이 오래된 나무 창고에 모였습니다. 디젤과 젖은 흙 냄새가 가득한 공간, 분위기는 조용하지만 긴장감이 흐릅니다. 소리치거나 절망에 빠지는 사람은 없지만 모두가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 캐나다 가공산업이 이번 학기 구매 계약을 거의 20% 줄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는 수톤의 감자가 갈 곳 없이, 구매자 없이, 경로 없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결국 손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마비입니다. 팔리지 않은 감자는 오래 보관할 수 없습니다. 썩습니다. 썩는다는 건 낭비이고, 낭비는 곧 파산입니다. 두 끝단의 구성원이 동시에 고통받을 때, 그것도 멀리 떨어진 사무실에서 해당 도시 이름조차 모르는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 때문이라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수입 감자에 대한 35% 관세 뒤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체인 전반에 걸쳐 누적되는 파운드당 12센트의 추가 비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비용은 진열대, 식당 메뉴, 소상공인의 엑셀 시트, 농민의 저장고까지 스며듭니다. 그리고 모든 누수처럼 작게 시작해도 깊은 구조를 망가뜨립니다. 미국에서는 국산 감자로의 대체가 쉽지 않습니다. 미네소타의 한 식당 주인은 지역산 감자가 가격이 25% 더 비싸고 질감이 더 축축하다고 말합니다. 감자 튀기기가 과학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악몽이에요. 그는 말하면서 눅눅하게 식어가는 튀김기를 바라봅니다. 튀김은 바삭하지 않고 기름이 흘러내리고 손님들이 떨어집니다. 가격은 오르고 손님들은 불평하고 매출은 줄어듭니다. 고속도로 식당을 운영하는 마이크는 단 5월 한 달 만에 30%의 매출을 잃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결정들을 여전히 것이 경제라고만 여기고 일상생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는 걸까요? 국산 생산자 보호는 늘 승리처럼 포장됩니다. 하지만 수년째 임금이 정체된 수백만 가구에게 식비를 높이는 것이 과연 보호일까요? 항상 얇은 마진과 정밀한 운영으로 버텨온 패스트푸드 체인들조차 이제 비용 증가를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상황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입니다. 위스콘신에서는 20년 넘게 캐나다산 감자를 사용해온 유통업체가 배송을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가격 통제 불능과 고객 불만이었습니다. 지역 슈퍼마켓 체인에는 큰 변화가 요구됐습니다. 냉동식품 패키지를 전면 재설계하고 공급업체도 바꾸고 가격표도 다시 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소비자의 기분도 달라졌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는 사람들은 압니다. 어떤 제품은 생활의 기둥과도 같다는 것을. 그 제품들을 중심으로 한 달을 계획합니다. 감자는 그 중 하나입니다. 크고 저렴한 한 자루로 여러 식사를 만들 수 있고 삶고 굽고 튀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감자 가격이 30% 올랐을 때 그 영향은 직접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메뉴를 재구성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줄이고 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기본 식품의 불안정성은 지역사회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조정이 필요해지고 요양원은 납품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공동부엌은 기부 부족을 호소합니다. 이전에는 감자를 확실한 자원으로 보던 가족들이 이제는 그것을 주의해야 할 항목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더 확장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자국 생산자를 봅시다. 아이다호와 오리건 같은 주의 농부들은 처음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캐나다 경쟁이 사라지자 킬로그램당 감자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생산 비용도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재가 캐나다를 통해 수입되며 그 자재들의 2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2차 분기 중 평균 운영 비용은 15에서 18%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익률 하락, 수익 감소 혹은 제로, 그리고 씁쓸한 체감, 한쪽에서 벌면 다른 쪽에서 잃는다는 현실. 이처럼 불균형한 저울이 보여주는 것은 이 체인이 이해관계의 전쟁이 아니라 상호 의존의 그물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줄을 당기면 전부 흔들립니다. 감자를 덜 심는 캐나다 농민, 덜 파는 미국 식당, 수익이 줄어든 슈퍼마켓, 적게 사는 소비자. 이 모든 것은 정치의 펜촉에서 시작되어 결국 빈 프라이팬으로 끝납니다.
오리건의 60세 농부는 지금이 자신의 농사 인생에서 가장 불확실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2012년 가뭄, 2020년 팬데믹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지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전엔 계절 순환을 믿을 수 있었죠. 이제는 다음 달 파종이 의미 있을지조차 모르겠어요. 이 말은 모든 정부 기관의 경고처럼 들려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신뢰를 잃은 농부는 곧 공급 부족의 전조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국경을 넘나듭니다. 캐나다 가정들도 자신만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중입니다. 수출이 멈추고 내수 시장이 이를 흡수하지 못하면 가격은 폭락합니다. 하지만 그 폭락은 생산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다른 식품 가격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공급 과잉, 또 다른 이들에겐 품귀 현상. 이는 농업 체계의 현실을 무시한 경직된 정책 결정이 만든 역설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현실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다면 이 영상이 알고리즘 속에 묻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30짜리 감자 봉지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이해해야 할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정보에서 하나의 운동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그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언가가 부서지기 직전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유리나 썩은 나무가 아니라 훨씬 더 미묘한 무언가, 신뢰가 느슨해지고 일상이 내부에서부터 부식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때때로 그 소리는 쾅 하는 소리도 삐걱거림도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입니다. 아만다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52살, 노바스코시아의 잊힌 작은 마을에서 소규모 포장 공장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그녀의 업무는 감자를 5kg짜리 자루에 담고 라벨을 붙이고 추적 코드를 확인하고 배송지를 도장 찍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팔레트가 쌓이고 트럭이 와서 감자를 미국으로 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히 돌아가는 시골의 리듬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무 공지 없이, 어떤 서신도 없이 근무조가 하나둘씩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침묵이 들어섰습니다. 감독관에게 호출받았을 때 아만다는 설명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이 증발했어. 언제 돌아올지,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모른다고 했습니다. 공장은 기술적으로 대기 모드였지만 아만다는 알았습니다. 기다림에 들어간 건 공장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걸. 한편 워싱턴주의 시골 레너드 65세. 그는 지금 모순과 싸우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자 가격이 올랐지만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죠. 계산 실수도 수학 실패도 아닙니다. 단지 비용이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당 8센트 더 받는다고 해도 디젤 한 갤런 가격이 작년보다 $2나 오른 상태입니다. 비료, 트랙터 수리, 모든 게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어떻게 계속 심으라고요? 정책 이반자들은 고의적으로 속임수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긴장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더는 맞지 않는 논리로 만들어진 결정들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주권이라는 포장을 쓴 보호주의, 애국심이라는 이름의 상업적 민족주의, 위대한 국가라는 구호 아래 고통받는 건 항상 작은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량 전쟁에서 진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일까요? 중소도시의 카페에서도 대화의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기름값이 얼마야가 아니라 왜 감자가 닭고기보다 비싸가 된 겁니다. 버몬트의 한 싱글 파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선한 감자는 이제 못 사요. 종이 만나도 감자 분말이 더 싸고 오래가니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2025년 수많은 가정의 강제 적응을 요약합니다. 불안정성은 국경을 넘고 확신조차 무너뜨립니다.
뉴브런즈 위기의 한 화물차 기사는 2007년부터 수출 노선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석 달은 트럭을 세우고 부품을 떼어 팔고 있습니다. 세워두면 기름값은 안 나가요. 하지만 수입도 없죠. 그가 계약했던 가공업체는 계약을 일시 중단했지만 그는 압니다. 그 일시적이라는 말이 관료적 목소리로 나올 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음을 뜻한다는 것을. 불이행된 약속 위에 세워진 경제, 그 붕괴 지점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섬세한 지점일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 급식에서 감자튀김이 빠지는 순간, 슈퍼마켓에서 익숙한 브랜드 대신 흐릿한 노브랜드 제품이 채워질 때, 일요일 저녁에 고기구이가 인스턴트 라면으로 바뀔 때, 그 모든 변화는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혀 그렇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아무도 알리지 않습니다. 사이렌도 없습니다. 단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던 것들이 사라졌다는 걸. 그때부터 불편함이 시작되고 불편함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책임자 찾기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평범한 시민들이 허리띠를 조이는 동안 거대 농업 기업들은 무역장관, 국제협력 고문과 비공개 회의를 엽니다. 한편 실직자는 정부 앱에서 일자리를 검색하고 샬럿타운에서는 새 가공 공장이 일본 수출 전용으로 지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뉴스의 자막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선택들이 정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믿으시나요? 이 단절은 잔인합니다. 한쪽에서는 농민들이 계약이 없어 경작지를 줄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정을 자랑합니다. 캐나다 농업의 새로운 지평선이라며 말이죠.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새로운 지평선인가요? 그리고 그 대가는 누가 치르나요? 이 질문에는 쉬운 답이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감자 위기의 본질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그리지도 못한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땅이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본 적 있나요? 트랙터가 그은 고랑마다 노동과 믿음, 인내의 이야기가 스며 있는 그런 땅을요. 이제 그런 땅이 천천히 마치 스스로 눈을 감듯 창고를 비워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힘이 부족해서도 의지가 꺾여서도 아닙니다. 그 땅을 지탱하던 신뢰가 조용히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의 켄싱턴이라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은 시카고, 클리블랜드, 피츠버그에서 팔리는 감자의 약 20%를 공급하던 곳이었습니다. 수확은 9월, 냉동은 11월, 유통은 12월, 정확한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2025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기업들과의 계약이 하나씩 아무 협상도 없이 기한도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단지 비인격적인 이메일 통보 한 줄, 내용은 늘 같았습니다. 현재의 관세 상황을 고려하여 공급원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마을 카페에서 날씨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사일로가 꽉 차기까지 몇 주 남았지. 냉동 창고의 전기가 꺼질 때까지 며칠 남았지. 이웃 중 몇 명이 이미 다른 주에 임시 일자리 지원서를 냈지. 감자는 하루아침에 상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 정체된 시간 속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생산량은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으로 재포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캐나다 소비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슈퍼마켓에는 더 작은 크기의 지역산 감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복고풍 디자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300km도 안 되는 곳에서 수확됨. 감성 마케팅일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동시에 수백 가구를 파산해서 구하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변화는 역방향 공급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으로 향하던 감자가 이제는 온타리오 북부, 오데오 인근, 유콘 지역의 외진 마을들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류 시스템에서 소외되었던 그 지역들이 이제는 더 저렴하고 더 신선한 국산 감자를 얻게 된 겁니다. 많은 공립학교에서는 전자레인지에 두던 급식 대신 현장에서 직접 조리한 영양가 있는 식사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재활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류는 비용이 들고 수출 시스템을 국내 유통망으로 전환하는 일에는 계획, 인프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매니톱에 사는 디아나, 58살, 지역 커뮤니티 식량 프로그램의 책임자입니다. 4월에 수톤의 감자를 유통기한 직전까지 안고 있는 한 협동조합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부하고 싶습니다. 단지 직접 와서 가져가 주세요. 그 순간부터 시간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으고 트럭을 빌리고 창고를 즉석에서 마련했습니다. 3주 만에 3만 킬로그램이 넘는 감자를 학교, 보호소, 저소득 가정에 배포했습니다. 처음으로 감자를 받으며 우는 어머니들을 봤어요. 디아나는 말합니다. 극심한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 그 한 봉지로 한 주 동안 따뜻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들으면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단순한 것이 누구에겐 과잉이고 누구에겐 결핍일 수 있을까? 해답은 우리가 외면해온 곳에 있습니다. 현대 공급망은 최대 효율만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예외 상황에는 아무런 여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고리가 끊기면 완충 장치는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엘버타 내륙의 한 가공 공장은 감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외 구매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냉동 라인 중 하나를 꺼야 했습니다. 전기세가 감자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냉동 터널은 빨간 테이프로 봉인됐고 임시 직원 30명이 해고되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전략적 일시 정지라 했지만 모두 알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안정성이라는 약속을 무기한으로 얼려둘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2등급 감자의 부활, 전체 수확량의 약 15%는 수출 기준에 맞지 않아 버려지거나 사료로 쓰입니다. 흠집, 울퉁불퉁한 모양, 얇은 껍질 때문이죠. 그런데 2025년 수출 경로가 무너지자 이 감자들이 새로운 목적지를 찾았습니다. 즉석 감자 분말 공장, 수제 칩 공방, 그리고 심지어 프리미엄 보드카 증류소까지. 샬롯타운의 젊은 창업자 그룹은 버려질 감자로 만든 보드카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광고 문구는 직설적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기엔 너무 좋은 감자, 한잔할 만큼 강한 감자. 단 3달 만에 팔린 병수는 8,000병, 그리고 주문은 독일, 프랑스, 대한민국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위기는 해답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을 밀어 엽니다. 루카스가 감자 대신 쌀을 받던 바로 그날, 위니펙의 한 공립학교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영양위원회는 급식 메뉴를 다시 검토해야 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었지만 식재료 가격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기존 식단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한 교장이 감자 제공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2 자녀를 둔 학부모 위원이 반박했습니다. 애들 고기도 못 먹어요. 이제 감자까지 뺄 건가요? 이후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때때로 좋은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남는 건 오직 남은 것들 뿐이라는 현실. 이 긴장은 시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방, 창고, 학부모 회의로 새우며들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선 하나 사면 하나 무료 같은 할인 표시가 사라졌고 일요일 저녁 식사를 계산하며 카트를 밀던 이들은
조용히 레시피를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아픈 건 가격 상승이 아니라 그 습관이 사라지는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감자를 빵 사듯 사던 습관, 생각 없이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사던 그때가 이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스케처원 북부의 한 원주민 협동조합에서는 정부 보조 식량 바구니에 캐나다산 감자를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과일과 채소의 가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른 후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한 여성 리더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감자를 사서 정치적 무관심이 남긴 것들로 우리 민족을 먹이고 있습니다. 모순된 현실이죠. 수출망에서 버려진 식재료가 이제는 저항과 자립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 하지만 이런 연대의 재활용이 과연 얼마나 많은 긴급함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게 당신의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이 하나만 기억하세요. 메뉴를 바꾸는 식당 하나, 급식을 조정하는 학교 하나, 고기 대신 라면을 택하는 가족 하나, 모두 같은 이야기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단지 대부분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감자는 이제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그건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반응이 시작됩니다. 퀘벡주 생이아생트. 그곳의 농민그룹은 22년 만에 처음으로 연례농업 박람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우린 축하할 게 없어요. 팔 데도 없는 감자를 창고에 보관하느라 돈만 나가고, 정작 우리를 쓰레기처럼 대하는 정책을 보고만 있어야 하잖아요. 박람회 주최자는 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신 냉장 창고가 텅 빈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이틀도 안 되어 20만 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댓글은 전국에서 몰려들었고 분노와 혼란 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지?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위기가 폭발음도 헤드라인도 없이 뉴스의 틈 사이에서 조용히 커졌기 때문일 겁니다. 요란한 수치 없이, 하지만 내부를 정확히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그렇다면 왜 대형 언론들은 이런 문제를 외면할까요? 왜 5kg짜리 감자 한 자루가 우유 2리터보다 비싼 현실보다 수입된 스캔들과 정치인의 가십에 집중하는 걸까요? 우리는 진짜 균열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것 아닐까요? 이 보이지 않는 위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음 덕분에 면책을 얻습니다. 항의도 없고 대응도 없습니다. 복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퍼집니다. 그리고 그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일 수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제 농민들조차 정상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압니다. 정상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조용한 시장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에서 탈락하는 건 새로운 물류, 위생, 디자인, 재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가 도입된 것처럼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뒤처지게 되는 구조. 이 가혹한 농업 무역 재편은 이길 사람과 질 사람을 나눕니다. 그 기준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의 여파를 재판할 법정은 없고 1000km 떨어진 관료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부를 변호해줄 공공변호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들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다리가 무너질 때 남는 소리는 단지 폭음만이 아닙니다. 더는 건널 수 없다는 침묵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다리 건너편에 남는 건 단순한 잔해가 아닙니다.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그 깊은 틈을 마주하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폐허 위를 계속 걷는 척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다르게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 선택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익숙한 반복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늘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착각과 이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새로운 공간을 엽니다. 길을 재설정하고 동맹을 재편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비옥한 여지를 줍니다.
더는 한 사람의 기분이나 박수욕에 좌우되지 않는 체계, 더는 바람처럼 변하는 시장의 변덕에 끌려 다니지 않는 체계. 이 새로운 구상의 시대에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바꾸는 상징적인 인물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립과 쇼의 언어를 쓰는 남자, 시진핑, 전략적 침묵과 절대적 통제를 무기로 하는 인물. 서로 다르지만 이들은 권력이 구조가 아닌 인격의 반영이 된 시대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는 일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는 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마로 낙인 찍기 위해서도 아니라, 단지 그들의 결정의 기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결정들은 결국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역되지 않는 컨테이너, 사라진 제품, 없어진 일자리, 실현되기 전에 썩어버린 약속들, 모두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로 단 하나뿐인 이북을 만들었습니다. 감정이입 없이, 미화 없이, 날 것 그대로의 시선으로 이 지도자들의 성장, 트라우마, 집착, 통제 전략을 파헤친 작업입니다. 단순히 알기 위해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 세상의 표면이 아닌 그 이면까지 보고 싶은 당신을 위한 책입니다. 고정 댓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적 성숙과 진짜 현실 인식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만약 이 시리즈 감자위기라는 이 이야기 속 어딘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어떤 기억이든 어떤 불안이든 혹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목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 공간은 바로 당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포장된 확신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혼란을 함께 살아내는 이들의 이야기를 서두르지 않고 경청합니다. 댓글에 당신의 인상을 남겨주세요. 당신을 스쳐간 감정, 장면, 생각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비록 그것이 밖으로 보이지 않아도 안에서 움직였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 너머의 사람과 맥박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래프를 넘어 인간에게로, 숫자를 넘어 심장으로.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신 시간, 집중해 주신 시선,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귀중한 화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결점이자 또 다른 호흡의 시작입니다. 아직 말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진지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영혼을 담아. 다음 장에서 다시 만나요. 그곳에서는 감자가 단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